자, 아까 이제 문혁기 관련된 내용 중에 빠지 꼬문하고 그 이홀 역류 관련된 사건들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한의중에는 없고 신동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신동계도 간단하게만 적혀 있어가지고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홀 역류를 볼게요. 자, 배경은 1월 폭풍과 혼란 때문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1967년 1월 상하이에서 이른바 1월 폭풍이다 하니까 그 조반파, 그러니까 이 조반파가 이제 당정을 이제 장탈했고 이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이제 당과 군의 원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월 역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월 역류의 이제 사건에 이제 관련된 논쟁들 있죠. 그 원료 세력들과 그다음 중앙무역 소주에 있는 세력 간의 갈등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논쟁 내용 보면 당의 지도력 내용, 군대 혼란, 그다음에 문화 대혁명의 정당성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제 그 마오쩌둥도 처음에는 원료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경청할 듯 했지만 이 강청일파들이 이들의 발언을 당과 마오 주석이 어떤 전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마오도 이제 이거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 결국에 문현 소주에 이제 손을 들어줬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왜 역류냐? 문화대혁명이나 이 도도한 강에 역행을 했다. 해가지고 이걸 역겨운 거꾸로 된 흐름이다. 그랬고 2월달에 역류해갖고 2월 역류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원료들이 대규모 숙청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사인방이 득세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2월 역류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린바오 사건 이후에 마오쩌둥이 이제 요즘 뉴치고 마오 주 사후에 1979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명예 회복을 일어날 때 이 사건을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2월 역류가 아니라 2월 항쟁이다. 항쟁이라고 이름 붙이면 상당히 정당성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리 꼬문 관련된 내용 볼게요. 갑자기 왜 파리 꼬문이 나오냐? 여기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마오쩌둥이 그 뭐냐면 새로운 지침을 내렸어요. 그 파리 꼬문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새로운 혁명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래서 관료주를 타파하고 직접 혁명, 직접 선거를 하고 자, 등등 하니까 요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1967년에 그 상하이 인민공사가 있어요. 상하이 인민공사가 이제에서 빠지 꼬문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쌍의 꼬문이라고요. 빠지 꼬문 같은 꼬문 조직을 만들었어. 음. 그래서 이제 앞에 1월 폭풍이 있었다 그랬죠? 1월 폭풍 때 이제 조반파들이 상하이를 장악하고 나서 요게 앞에 이제 모택동의 지시에 입각한 파지 꼬문 형태의 새로운 꼬문이 만든 것이 그 상하이 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특징은 당과 정부의 구분을 없애고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직접 장악하는 일종의 빠이 꼬문을 연상시키는 그런 걸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뭐냐면 좀 약간 모택동이 또 제동을 걸었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처음에 생각에 좀 지시해줬다가 얘들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빠졌구문이 좀 약간 중앙 권력을 이제 뭐냐 벗어나려고 하고 마오의 어떤 권위에 부정하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 그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 지가 그렇게 이호혁명 그 빠졌구문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한 달 만에 그 지시를 봐도 이제 그 한 상하이 꼬문 같은 것도 일어나니까 좀 지시했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입장 바꿔버린 거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꼬문한 명칭을 이제 버리고 혁명위원회에다가 이제 여기 바꿔라 해갖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요소는 퇴색하고 당과 군의 당의 통제를 다시 강화시키는 뭐 군과 당의 이제 통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있었다. 그래서 파리 꼬문을 모델로 해서 상하이 꼬문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이제 모택동에 변심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냐면 퇴색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얘기했던 동계에 있는 이월 역류하고 파리 꼬문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11기 육중제에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결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11기 육중제 역사적 결의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볼게요. 예, 이게 어딨나. 자, 11기 육중대의 이제 역사 결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자,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예요. 예. 문화대혁명의 평가, 모택동의 역사적 지위의 공과 각, 그 다음에 모택동 사의 정의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요건 사화사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1981년 6월 27일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11기 육중전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건국이래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건국이래당의 약간 역사 문제에 관 한겨레의 핵심 조문 전문입니다. 이미지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대혁명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모택동의 공과과를 공적 제1, 오류 제2로 확정한 역사적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 없이 원문 그대로 제시합니다. 사료 건국 이래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1981년 6월 27일 문화대혁명에 대한 총괄적 평가 제19조 물결표 제22조 핵심 발췌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의 문화대혁명은 당, 국가 및 각 민족 인민들에게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안겨준 내란이었다. 이 운동은 모택동 동지가 발동하고 영도하였다. 모택동 동지가 문화대혁명을 발동한 주된 논거는 당시 당과 국가 내부에 자산계급 부르주아 사령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권력을 찬탈하려는 실권파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의 실제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잘못된 주관적인 판단이었다. 문화대혁명은 결코 어떤 의미에서도 혁명이나 사회적 진보가 아니었으며 그럴 수도 없었다. 그것은 지도자가 잘못 발동하고 반혁명 집단, 인표 및 사인방 집단에 의해 이용되어 당과 국가와 각 민족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내란이었다. 모택동, 동지의 역사적 지위와 공과 평가 제27조 핵심 발췌 모택동 동지는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였으며 위대한 무산계급 혁명가, 전략가, 이론가였다. 그가 비록 문화대혁명 중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중국 혁명에 대한 그의 공적은 명백히 그의 과오보다 훨씬 크다. 그의 공적은 첫째 제일이고 오류는 두 번째 제의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창건하고 육성하였으며 중국 각 민족인민의 해방사업을 승리로 이끌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데 있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불멸의 공헌을 세웠다. 비록 그가 노년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공적은 결코 지워질 수 없으며 중국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3. 모택동 사상에 대한 정의 제28조 물결표 제30조 핵심 발췌 모택동 사상은 모택동 동지 개인의 오류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모택동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보편적 원리를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결합시킨 산물이며 중국 공산당원들이 집체적인 지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창조한 결정체이다. 모택동 사상은 우리 당의 귀중한 정신적 자산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당의 행동 지침이 될 것이다. 모택동 동지의 말년의 오류는 모택동 사상의 과학적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택동 동지가 범한 오류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가 창시한 과학적 이론인 모택동 사상을 단호히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 결의를 통해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이념적으로 종식시키고 등소평이 주도하는 개혁개방 노선을 걷기 위한 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역사교사로서 수업자료를 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여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역사교사로 이제 소개하니까 툭 하면 이제 역사교사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대화방을 끄면 기억을 못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다 학습해서 기억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자, 뭐 하여튼 내용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넘어가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 관련된 내용을 했고,
자, 이에 따라 하국봉은 당 주석과 중앙군사위원 주석직에 물러나고 당 주석의 호유방, 그 다음에 군사위원 주석은 등소평이 이제 취임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전에 모태동 때는 다 권력을 독점했는데 여기 보면 당 주석이라보다는 이제 총서기가 정확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권력을 분점을 했어. 그래서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앞에 모태똥이 독재를 했잖아요. 그 모태똥 같은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등소평이 자기가 독재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이런 것들 이제 등소평이 자기가 독재할 수 있었지만 모태똥처럼 이렇게 또 다른 독재가 이제 자기 죽은 후에 또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집단 시스템 형태로 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됐어. 유지가 됐는데 유지가 쭉 되다가 그게 이제 깨지게 된 게 이 시진핑이 때죠. 예.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당 주석의 호유방, 그 다음에 군사위원회 주석의 등소평이 취임했고 1982년 9월에 중국 공산당 제12차 전국대회에서 집단 지도체를 확립하기 위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총서기제를 도입했다.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총서기제인데 예전에 주석이라고 했었나 봐요. 예. 그래서 하여튼 당 총서기제 도입해서 호요방이 침입했다. 그래서 이제 호요방이라는 인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인물은 원래는 이제 등소평의 이제 오른팔 왼팔 같은 그 측근 세력이었고 개혁 개방을 이제 추진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등소평하고 호요방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등소평은 개혁 개방은 경제와 관련된 것에 한정돼서 봐야 된다. 인데 호요방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까지 해야 된다. 정치의 민주화 이렇게 하는데 등소평이나 뭐 당의 원료들은 우리 민주화되지 않았냐. 이때 민주화라는 건 민주 집중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있는데 호요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간 이제 뭐냐면 서구식 민주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당내에서 왕따를 당했죠. 그러다 나중에 말년에 가택연금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그 이렇게 죽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제2차 천안문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문역이 적정선에 통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이라고 보였다. 그 다음에 등소평의 최고 지위에 오르지 않았으나 조장현 국무총리, 조장현도 이제 원래는 같은 이제 지지 세력이죠. 측근 세력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그 뭐냐 제2차 천안함 사건 때 뭐 민중들하고 와갖고 뭐 얘기하다가 뭐 지금 기회 거스는 얘기하다가 이제 쫓겨나고 그래요. 자, 하여튼 조장현 국무총리와 그 다음에 호요방 총석을 거는 최고 실권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기 삼중전회를 전후에 시작된 등소평의 개혁 개방 시대가 본격화됐고 개혁이란 궁극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방향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제적 개혁이에요. 정치적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아래 이런 이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은 폐쇄적인 자유경쟁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 개혁을 하게 돼. 이 개혁 내용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자, 우선 농촌의 인민공사 해체가 되고요. 그리고 1982년 신헌법에는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985년 6월에 전국적인 해체가 완료되었다. 그래서 조정 정책 때는 인민공사가 축소됐죠. 그리고 요 개혁 개방 이후부터는 이제 해체되면서 신헌법에 이제 뭐냐면 이게 공식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의 농지가 분할되고 여기 인민공사의 농지가 분할되고 개별 농민들의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경제권이 들어갔다. 이걸 보통 이제 용인권, 이용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보통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매매, 양도, 상속 이런 게 전혀 없는 경작권의 의미야. 경작권.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권이 없는 다른 경제권은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경작 그 소유권 의미야. 그래서 매매, 양도, 경작, 아니, 매매, 양도, 저당까지 다 할 수 있어. 상속까지 할 수 있어. 다만 70년마다 뭐냐면 세금을 물어줘야 돼. 70년 돌아가면 이제 이게 만개되면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세금을 내고 또 연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70년마다 세금을 제외한 거는 외에는 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국가가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그 가진 토지를
매입을 해갖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고 그 매매 양도 상독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소유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고 개별 농가의 책임하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농민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자유시장도 부활됐고요. 또 능력에 따라 차등임금제를 지불하는 소규모 농촌기업,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항진기업이 생겨나면서 농촌 경제의 발전에 촉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농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중앙과 상급에 집중되었던 모든 경제활동 권한이 지방과 하구로 이제 내려왔고요. 지방이라는 거는 이제 성정부, 현정부예요. 예. 그래서 중앙에 이제 이 정부가 있으면 일단 경제계획이나 이런 것들 딱 밑으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실제 주체는 성정부와 형정부인데 예전에는 성정부, 형정부가 이제 일종의 좀 중앙 권력의 지시를 그냥 대행하는 수단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지시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성정부와 형정부가 그 중앙정부의 지시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침을 내리면 그걸 크게 이제 포괄적으로 내리면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은 성정부나 현정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은 일부 입법권까지 행사하여 재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성정부와 현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냐. 땅을 팔았죠. 땅을. 이게 이제 그 당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땅이 토지가 다 이제 국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 정부나 현 정부에 있는 그 토지를 민간 업자에게 주면서 그 대금을 가지고 뭐냐면 또 경제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에 상당히 그 쏠 수밖에 없어. 왜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지 땅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정부와 형정부가 땅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들 업자들이 부동산 개발하면 뒤에서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이들 또 지원을 해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좀 그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나름대로 자금이 이렇게 순환돼가지고 잘 됐어. 근데 최근에 퐁다상 그 부동산이 완전 망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중국에 보면은 그 대형 이제 그 부동산 업체들이 망하고 그러면서 지방 재정이 지방 정부의 재정들이 더 이제 악화되고 그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어 채무가 있어도 금방금방 이제 돈이 순환이 되는데 이게 이제 땅을 팔아도 이게 살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 뭐냐면 재정도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냐면 그 적자도 메꿀 수 없고 이자도 메꿀 수 없고 악순환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사회주의 체제에 지주였던 국영기업의 일본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된 기업이 나타나게 됐고요. 기업 경영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주권이 부여됐다. 자, 이런 모든 변화는 중국의 사회주의 통제 경제로부터 시장 경제로 이동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 농촌 관련된 개혁 있죠. 개혁 개방 이후에 농촌 경제에 관련된 개혁인데 요번에 조정 정책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요것도 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등소평이 했던 개혁 내용을. 그래서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이게 음, 저 천안문씨고요. 잠깐만요. 음, 네. 요거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기 삼중 전체 공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있는데 여기 있네. 3번부터 볼게요. 자, 농촌의 인민공사 해체 및 체제에 관련된 문건. 음. 그래서 이제 인민공사 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도시 및 기업에 관련 기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소병의 사학 4개 기본 원칙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개혁은 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잘 볼 수 있는 게 4개 기본 원칙인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일단 첫 번째 사회주의 기를 얻는다. 두 번째 무상 계급의 독재, 인민민주주의 독재, 공산당 영도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강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산당 용도야. 그러니까 공산당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주로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고 뭐 당내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다당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서구식 민주화 같은 것들은 이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중국에서 민주화라고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정부 중국 안에서도. 근데 이때 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달라요. 중국 공산당 영도 아래 그 정도 이제 지방급에서 이제 이렇게 선거 정도 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 하거나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거나 거기서 대표를 뽑거나 그다음 복지 정책 그리고 이제 뭐 사회 이제 비판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당 중앙을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사회나 저기 성정부의 지방 공무원 비판, 부정부패 비판 그 정도만 이제 허용하는 게 민주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얘네들 민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개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개혁 개방을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개혁.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 이건 안 된다. 얘네들 말하는 정치적 개혁은 하기 정치적 개혁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당내 행정개혁이나 부정부패 비판 정도야. 예,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 그래서 요거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 정책으로 신천이나 함흥 등 연해 지방에 이제 수출해서 경제 특구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온 것이 경제 특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강동 지역즉 강동은 여기 있는 건데 홍콩 부근이죠. 그래서 이제 신천은 오늘 선전이라고 하죠. 선전. 그 다음에 이제 영파, 그러니까 함흥은 이제 그 지역인데, 요 복건성이나 강동성 지역에 경제 특구를 많이 설치했어요. 예. 그래서 요 지역에서 이제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경제 특구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요건 좀 이따 나중에 살펴볼게요. 예. 그 다음에 경제 특구가 설치되고, 상해, 천진 등 10개 넘는 연안 도시의 대외경제 개방 도시에 설정했다. 그래서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이제 정비를 했는데, 자, 이 등소평의 생각은 뭐냐? 선부론이야. 뒤에 나왔지만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난한 게 아니라 먼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권리 주는데 이게 뭐냐면 주로 연안 지역에 경제 특권 중심의 연안 지역의 사람들이 부자가 된 후에 거기에서 이제 부를 추적한 다음에 네 집까지 이제 해가지고 부를 나눠주자. 그래서 선분을 주장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가 좀 다르냐면 그 등소평 모택동하고 좀 달라요. 모택동은 그 삼성건설이라고 하는데 삼성건설은 뭐냐면 연해지구 1선, 기타 지역 2선, 내륙 지역은 3선이나 있어. 근데 이 건설할 때 해안 지역에서 공업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업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내지에 만들자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들, 그 미국 같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여기를 이제 바다를 건너서 오기 때문에 여기 막기 위해서는 얘네들 내어주더라도 공갈 내줘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내지에 공장이 있어야지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방식인 것 같아. 그래갖고 주 내지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선부동과 달리 모택동은 평균주의 사고방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론이라고 해요. 공부론. 예. 공부는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고 또 평등해지자. 평등하게 모두 나눠주고 또 평등하게 부유해지자. 이런 게 공부론이야. 그래서 최근에 뭐 시진핑 공동부유라는 개념도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등소평은 연안지방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선부론을 강조했다.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는 등속 모택동의 문현기에 있었던 삼성건설 방식과 대조적인 거다. 즉 문현기는 유사시 연안지구의 1선 지역과 기타 2선 지역의 공업이 파괴되어도 사천, 기주, 운남 같은 내륙 오지가 버틸 수 있도록 내륙 지역의 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가 진행됐다. 자, 그러는 것이 이제 지역 간의 격차들을 무릅쓰고 오직 중점 개발을 해 연안 개발을 바꾼다. 왜냐면 이제 연안을 개발해야지 여기 바다를 통해서 무역도 가능하고 학교 자본이나 홍콩 자본을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는 조건을 갖춘 지역과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등소평의 선부론과 관련된 것으로 모택동의 이제 공부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뭐냐면 부유해지자라는 그 논리와 좀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모택동의 문형계 평균주의적 사고방식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예. 여기 보면 제2차 잠깐만 이게 어디 있나? 제가 찾았는데 이게 음, 음, 이거 제가 안 찾았네. 예. 이거 나중에 좀 다시 이제 찾아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은 줄 알았더니
안 찾았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천안문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 특색의 이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는 데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과거의 통제 경제보다 신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정책이 진전되어 가면서 심각한 문제점이 일어났다. 일단 이런 선분론 자체가 그런 뭐예요? 양극화를 인정해 준다는 거야. 오늘날 뭐 K자 성장을 이제 K자 그 뭐냐 경제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기업별, 개인별 격차와 권력을 남용한 경제 부정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이나 도시 주민의 실직 소득 저하, 실직 소득의 수준 저하, 실업자 증가, 배금주의 사고방식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됐다. 자, 이렇게 해서 되다가 또 정치적 민주화.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경제적 민주화만 했잖아요. 경제적 자본주의만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분출돼서 1989년 6월에 2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본래 4개 현대 외에도 5대 현대화, 그러니까 정치 민주화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혁 개방이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등소평에 이제 측근 세력들, 호유방이나 조자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이제 등소평 그런 생각 없죠. 이 사람은 그 서구식 민주화적 개혁은 생각도 못해. 그냥 경제 개혁 개혁 경제 개혁을 통한 다시 개방 경제를 통한 어떤 자본주의 밭을 수용하는 거지 서구식 민주화는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네 개의 현대를 실현해서 사회주의길, 프로레타 독재, 공산당 지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인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사회주의길 이건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인 공산당 지도가 제일 중요해. 다 이건 나머지 이념적인 거야. 그래서 공산당 지도에서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특이하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공산당 시스템이죠. 사회주의인데 사회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야. 그래서 상당히 이상한 형태로 돼 있어. 오히려 그 한국이 더 평균주의적 어떤 그 사고방식이 더 강한 데가 있어서 중국 애들이 더 자본주의 지금 사회 꼬락서 보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민주화를 주장한 활동가들이 탄압받았다. 그래서 개혁 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당내 세력을 안정시키고 경제 경사를 위한 정치적 안정과 당의 지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 이후 1980년대 들어 당내에서 이제 개혁 개방의 속도와 범위 네 가지 원칙의 고수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1986년 북경에서 젊은 연구자 사이에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호유방, 등소평의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게 됐다. 근데 여기 주역은 호유방이 생각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식 민주주의 개혁하고 좀 가깝고 등소평이 생각하는 이제 그 정치 개혁은 기본적으로 뭐야 이거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하래. 또 네 개의 어떤 그 기본 노선을 인정하는 하에서 당내 이제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당내 그 행정개혁 효율성 그리고 이런 거 복지 혜택 확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요. 그게 자 이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원칙 견지 불우주와 자유와 반대 불우주의 원료도 나타났고 그때 급진적인 지식인들 반발로 12월에 전국 대회에서 민주화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빠르게 그 뭐냐면 번져나가자 등수평 이를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고 탄압했다.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음에 1987년 1월에 지식인 학생들 요구에 너무 유연하게 대응했던 책을 지고 호유방이 총서기지에 해임됐고 조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뭐 학생들 만나서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그랬다는 이거는 나중에 쳐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자기 측근이 호유방하고 저장을 이제 다 쳐내고 하니까 이제 인물이 없는 거야. 그때 이제 상하이파, 상해에 이제 있었던 상해 당 총석이었던 누가 강택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택민을 적극적으로 이제 등용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강택민을 자기 이제 후계자 정해놓고 약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후진타오야. 원래 그 뭐냐면 등소평이 이 후진타오를 상당히 이제 염두에 뒀어요. 근데 너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일단 간택민하게 이제 10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진타오를 이제 넘겨주고 약속하고 이제 강택민한테 권한을 줬던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이거 뒤에 얘기고 자 1988년 가을에 들어서 그다지 개혁 개방에 진전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 정망이 어두워지면서 강력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 근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주장과 민주화의
가속화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그래서 이제 후자의 지식인들이 오사운동의 70주년이 되는 1989년에 위경생 등이 민주화 요구를 다 투옥된 정치적 성박을 요구하고 인권 옹호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때마침 실각과 호유방이 사망하니까 호유방 추도 집회가 확대돼요. 그 앞에 이제 1차 천안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일레가 사망하고 이제 폭발돼 나왔잖아. 그런데 2차 천안문 사건이 호유방의 죽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뭐 어떤 특정한 그 당의 중요한 인물들이 죽을 때는 즉각 공포 안 하죠. 죽은 날짜와 사망 원인이나 다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공포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추도 집회가 이제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민주화 운동이 개시되었다. 학생 운동을 예국적인 민주 운동에 옹호한 조자양과 같은 적극적인 개혁파 집단과 동란이라고 본 등소평 같은 원로의 보수 집단과의 대립이 일어났고 파이어스트가를 추진한 소련의 공급파 주프가 북경을 5월 중순에 일어 학생과 지식인 외에 시민 노동자, 기업가 등 어, 관료의 부패와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대규모 천안부 집회에 모여들었다. 여기에 등소평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까지 나왔고 고르바초프가 귀국한 5월 20일 날 북경에 계엄령이 내렸고요. 당국과 시위대 사이에 2주일간 대치 상태가 벌어졌고 처음에는 운동을 지도했던 그 사람들이 다야하고 철수할 것을 호소했으나 통제 어렵고 일반 학생들이 이탈하고 천안문에는 강경하게 맞서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서 6월 3일 계엄부대가 반혁명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북경 도심에 출두했고 군대가 4일날 천안문 강장에 이르는 몇몇 도로에서 저항하는 학생과 시민들 발표하고 강장을 접수했다. 그래서 탱크나 장갑차를 동원해서 아주 밀어버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육사 사태라고 해요. 육사 사건, 육사 사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나 이게 안 해요. 지금 거의 금기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디시크에 이제 중국 그 AI 본 디시크가 있죠. 디시크에 이제 천안문 쓰면 천안문 답변 안 하죠. 그왜 답변 안 하냐면 알면서 왜 묻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 인명이 이 사건으로 실행되었고 활동가는 체포되어거나 망명되었다. 등소평 이 사태를 공산당과 사회주의에 정복시키고 서방 측에 예속된 부르주아 공화국을 실현시키는 움직임을 진압한 걸 정당화했다. 제2차 천안문 사태 이거 이제 중국에서는 육사 사태라고 이제 하는 그것을 불리는 이 사건은 민주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진압되고 나서 이 사건은 이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진압되고 실각된 조장에 뒤들려서 앞에서 이제 상해 있었던 간택민을 뭐냐면 그 총소리에 취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뒤에 이제 등소평 개혁개방 지속을 청구했다. 예. 이때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이지 뭐 서구의 민주화적 개혁은 아니에요. 예. 네, 이렇게 있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1989년에 2차 천안문 사건 때 탱크맨이라고 되게 유명했었어요. 이게 오는데 탱크 앞에 딱 가로막고 못 가게 만드는데 이게 그냥 그 믿어보고 싶고 그냥 해갖고 그냥 쳐가지고 죽이고 그냥 갈 수 있는데 언론들이 서방 여론들이 다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이제 갔다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여기 육사시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천안문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이제 또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육사시 제2차 천안문 사건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인민일보 사설 관련된 거요. 당연히 비판적이겠죠. 그래서 호유방 사망 이후에 시위를 동란으로 규정하고 등소평의 보수파 입장을 대변한 문건인데 인민일보는 이제 간제 신문이다 보니까 당 중앙의 어떤 그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호요방 동지의 서거 이후에 강범위한 공산당과 인민대중은 깊은 슬픔에 빠져 현대화 건설의 성과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도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기회를 든타 유언비를 퍼뜨리고 당과 국가 지도자들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의 헌법을 위반하여 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불법 조직을 결성하여 수업을 거부하고 강제로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도자들의 직무처인 중남해라고 하는 지도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곳이 있어요. 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때 이 동란이라는 건 제2차 천안문 사건, 육사 사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자영이 쫓겨난 그 계기가 됐던 게
뭐 조정이 와가지고 그 5월 19일 날 새벽에 이제 천안문에 모였던 학생들 의문 연설 유문 연설하는데 이때 여기 왔습니다.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이 사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강국이 부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 말 자체가 그 당시 등소평이나 원료들에게 신기를 검든 거죠. 아니, 이거 지금 얘네들 왜 위로해갖고 하냐. 너가 중앙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데 당의 어떤 뜻을 왜곡시키는 발언을 하고 다니냐.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조정이 이 말을 한 이후에 잘렸어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팽당했죠. 예. 그리고 등소평이 이제 그 개헌부대 간부들 접견연설에서 이걸 이제 진압해라. 반혁명 폭락이다. 그 폭동이다. 뭐 진압을 하고 우리는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 이런 걸 이제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자, 좀 보겠습니다. 음. 자, 사건 뒤에 이제 등소평은 개혁개방 지속을 청명했고, 이게 이제 제2차 남순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남순 강화라는 거 뭐냐면, 그 등소평이 개혁개방한 후에 이제 그 강남의 이제 여러 도시들, 복건이나 강동성 일대를 돌아다녔어. 그리고 이때 두 번 돌아다녔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천안문 사태 이전, 그러니까 1차 남순 강화고,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거고, 요때 뒤에 이제 천안문 이후에 이제 한번 돌아서 하는 게 제2차 남순강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천안문 사건 이후에 외국 자본들이 좀 약간 중국에 투자하기를 좀 꺼리긴 했죠.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이거 중국 공산당이 이제 또 개혁개방 철회를 하지 않겠냐. 철회하면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2차 남순강화 그 전에 어디야? 선전인가? 강조인가? 거기 갈 때 요걸 공표했어요. 예, 우리는 개혁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연도 아래 개혁 개방하겠다고 이제 선포한 것이 제2차 남순 강화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 교과서에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단 이건 좀 이따 읽어볼게요. 자, 하여튼 사건 이후에 서방 세계 사회 비난과 경제 제재로 한때는 경제 교류가 악화되었으나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개선, 한국과의 이제 수교도 하고 서방 각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1990년에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이제 해체 이후에 소련과 동유럽의 경제 혼란과 민족 분교를 보고 중국 국민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이 우선순위에 두게 됐고 특히 이제 이때 미국이 상당히 많이 좋았죠. 미국이 이제 그 당시 그 냉전 완화도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미국이 중국을 일종의 생산 기지로 이용했어요. 그 공장도 많이 뭐냐면 이전시켰고 특히 대표 애플이죠, 애플. 애플이 와갖고 이제 포스코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공장 만들고 애플 그 아이폰 생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지금은 그 테슬라에 보면 중국 큰 공장이 상하이에 큰 공장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이제 뭐냐면 공장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첨단 기술들이 이제 뭐냐면 중국으로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했는데 이게 미국의 큰 실수지. 그리고 미국이 심지어 WTO까지 이제 가입을 시켜줬죠.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2000년대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큰 실수다라고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을 막 견제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공산당은 근대화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을 담보한 유인을 세우고 자신의 존재 근거를 확고하게 만들어가면서 비대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순 강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거 뭐 방둥이 같은 게 있고 있는데 대경에 뭐 중요한 거 같지 않고 하여튼 요거 중에 요거 관련된 남순 강화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있는데 제가 미리 요거는 좀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갖고 여기다가 좀 해놨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한번 읽고 남승강화 읽어볼게요. 천안문 사건 이후에 요 뒤에 내용인데 이거 안 읽었죠? 이거는요. 예, 개혁개방 관련된 내용인데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남승강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방금 사용자가 올린 4장의 이미지 연속 본문을 그대로 텍스트로 전부 전사하여 제시합니다. 한 글자도 임의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옮김. 전사 원문 천안문 사건 1976 4인방은 언론기관을 총동원하여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팡파의 비판과 문화대혁명 이념을 강조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모택동에 의해 새로 국무원 총리 겸 당 제1주석이 된 화국봉은 문혁을 긍정하면서도 4인방의 과격한 투쟁 노선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취하지 않았다. 1976년 7월 28일 발해만 연안에 대지진이 일어나 당지시 단산스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사망자 65만 명이라는 대재난이 일어났고 이러한 와중에 모택동이 사망하였다. 잠깐만, 다시 읽겠습니다. 모택동의 비호하의 세력을 떨치던 4인방은 그의 죽음과 함께 화국봉의 지시로 모택동의 경호대장 왕둥흥이 지휘하는 중앙경호부대에 의해 체포되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다. 한편 화국봉은 모택동의 정통 후계자로 자처하고 모택동의 혁명 이론을 긍정하면서도 4인방의 개혁을 생산력 발전의 측면을 무시한 극좌 노선이라 비난하였으며 등소평에 대해서도 혁명 정신을 경시한 회색 분자로 몰아보았다. 그러나 4인방 비판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화대 혁명에 대해서도 비판이 재현되자 화국봉은 이에 저항하였으나 공산당 10기 3중 전에 1907쯤에서 등소평은 당부주석 겸 해방군총 참모장으로 복귀하여 대전환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한편 화국봉은 제11회 전국대표표 대연 8에서 문화대혁명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1978년에 들어서면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파, 실용파는 모택동의 혁명 노선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여 모택동의 정책이나 지도도 결과가 나쁘면 과오로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제11기 중앙위원회의 제3회 총회 1978년 12에서 대전환의 획기적인 조치가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먼저 문혁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중국의 구체제를 파괴한 혁명적 방법은 인정되지만 경제건설의 이론 및 방법으로선 실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바로 모택동의 혁명 노선을 부정한 것으로 모택동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소기를 비롯한 290만 명 이상의 실권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대신 문혁 추진 세력이 거세되었다. 또한 주은래 이후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파가 추진하였던 4대 노선을 현대화로 최종 과제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1949 이래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개혁과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운동은 모택동의 사망 1976 구순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러하여 1978년 말에 등소평이 지도력을 획득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이 적극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의 계급투쟁 목표가 4대 노스다路线, 즉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군사 등의 근대화 추진에 의해 밀려났다. 이러한 변화는 모택동에 의해 추진된 개혁이 지나치게 과격되었고 그에 따라 중국의 전통적 문화와 사회윤리가 송두리째 유린되고 결국 얻은 것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갈등뿐이라는 현실을 중국 인민이 깨닫기 시작한데 원인이 있었다. 중국의 위대한 공산주의 지도자로 추앙되던 모택동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은 그가 추진한 개방 정책의 상징인 남방의 심천 등의 자유무역지대를 시찰하면서 말한 유명한 백묘 흑묘론, 바이너 행마오론이다. 즉, 흰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는 색깔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국가 경제만 잘 잡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논할 필요 없이 모든 문제는 생산력 발전, 인민생활 향상, 국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실리주의 경제 이론이다. 제11기 중앙위원회 3쟁후의 78년 이후 공산당과 정부가 가장 대대하게 개혁을 추진한 것이 경제 분야였다. 대외적으로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의 기술과 자본 도입이 추진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유지하되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대폭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과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였다. 특히 문혁기에 낙후된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1980년 8월부터 경제특별구,
심전, 주하이, 산토, 샤먼을 설치하고 1984년에는 경제기술개발구, 다롄, 텐진, 칭상하이, 광저우 등 14개 연해 도시를 설치하여 서방 여러 나라 및 화교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 관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모택동 시대에서 등소평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국제적 환경 면에서도 많이 달라졌다. 즉, 1950년대의 냉전 체제에서 1980년대의 국제적 화해 시대로, 그리고 1990년대엔 소련 공산 체제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엄청난 변화가 국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서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시대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계급투쟁이나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혁과 경제적 현실주의가 빛을 보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내려온 중국 사회의 이와 같은 갈등과 변화는 곧바로 한반도에도 그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중국 사회의 전개 과정은 중국 자체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완료되었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그 다음에 이미지와 텍스트 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앞에 이제 얘기한 제2차 남순강화요. 좀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전반적으로 읽고, 그 다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할 필요 있습니다. 요청하신 전체 내용을 한 글자도 수정하거나 요약하지 않고 사용자가 보낸 그대로 완전 전사하여 화면에 제시합니다. 전사 원문 그대로 내가 이번에 심천에 와서 보니 8년 전 1984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번영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고층 빌딩도 몇 채 없었는데 지금은 도처에 숲을 이루고 있다. 심천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 사람들은 경제특구가 성사회에서 인가 성자본주의 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심천의 건설 성과는 이러한 의문에 아주 명확한 대답을 내놓았다. 특구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다. 심천의 상황을 보라. 공공소유제가 주체이고 외국 자본 투자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외자 기업에서도 우리는 세금을 거두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는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선진적인 관리 경험과 기술을 배운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특구는 개혁 개방의 창구이며 기술의 창구이고 관리의 창구이며 대외 정책의 창구이다. 특구를 세운 것은 옳은 결정이었으며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개혁의 속도와 대담함에 대하여 개혁 개방의 발걸음은 더 커야 하고 더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용감하게 돌진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 개혁 개방에 대담하게 나서지 못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자본주의를 들여와 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될까봐 겁을 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성이 자인가, 성이 사인가 하는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 국력 증대에 유리한가,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유리한가 하는 3개 유리여야 한다. 심천의 경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과감하게 시도하고 과감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새롭고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없으며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를 하면 고치면 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이다. 자본주의의 유익한 요소 도입에 대하여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려면 자본주의 국가들이 창조한 모든 문명의 성과를 과감하게 흡수하고 거울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는 선진적인 생산 방식과 관리 방식이 포함된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자본주의가 가진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상을 더욱 해방해야 한다. 경제특구의 발전은 우리가 자본주의에 유용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8년 전 내가 심천은 창구라고 말했듯이 이제 이 창구를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1.
개혁개방의 당위성과 노선 견직. 제11기 3중전의 이후의 노선, 방침,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 이끝 중심, 양끝 치번댐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노선을 견지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며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거 오직 죽음의 길수로 이태할 뿐이다. 누구든 개혁 개방을 반대하는 자는 물러나야 한다. 우리 당의 기본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 2. 계획과 시장의 본질 문제의 논거. 계획이 좀 더 많은가, 시장이 좀 더 많은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별하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 수단일 뿐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착취를 소멸하고 양극화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공동富裕에 도달하는 것이다. 3. 좌조와 우에 대한 경계. 현재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은 주로 좌의 사상이다. 우유가 사회주의를 장사 지낼 수도 있지만 자, 그 좌가 정도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읽고요.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첫 번째를 좀 볼게요. 여기에 경제특구가 나오죠. 첫 문단에 보면. 그래서 8년 전이라는 건 1984년에 한번 여기 선전에 왔었어요. 선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홍콩의 맞은편에 있는 그 도시인데, 홍콩보다 지금은 더 크죠. 그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왔었다. 이게 1차 남순 강화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경제특구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큰 도움이 됐다. 경제 발전에. 그래서 이 선전도 경제특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경제특구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특구 이제 보면요. 예, 여기가 잠깐만요. 이게 더 와야 되는데. 여기 있네. 예. 자, 여기 이제 경제특구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경제특구를 왜 만드느냐? 자, 동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개 경제특구가 있어요. 이제 88년 기준으로 이제 이거고 그 후에 이제 뭐 뒤에 3개가 더 생긴 것 같은데 일단 선전 앞에 남순강에 있었던 이 선전 홍콩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지금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보다 더 능가했죠, 여기가. 있고 그다음 주아이 마카오 인접 그다음에 이제 산토 그다음에 샤먼 하이난섬 하이난섬은 이제 해남도라고 해갖고 그 밑에 있어 그 제일 큰 섬이죠. 그래서 그 당시 강동성에 있는 경제특구 2가지 쓰고 나왔던 건데 선전 주아이 뭐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뭐 상하이 푸동신구다 탱징 지역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14개 연안 개방 도시를 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모태통은 삼성을 되게 내지를 강조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연안 쪽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특구도 다 연안에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연안에 개방 도시들만 했죠. 그래서 뭐 탱진, 칭다오 한 번씩 다 들어갔죠. 상하이, 닝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연안 도시들 4개 연안 개방 도시인데 자, 이거는 경제특구만큼 아니라도 나중에 외자 유치나는지 이런 것들의 세제 혜택도 이제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모태통의 이제 이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이제 잠깐 하다 말았는데 모태통 같은 삼성건설 해갖고 1선, 2선, 3선 해가지고 이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선은 연해 지역 및 국경지대, 그 다음에 2선은 1선과 3선에 있는 중간지대, 3선은 내지, 스촨, 구이조, 윈남 이런 지역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에 대비하고 제국주의 침략이 이제 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안 도시를 먼저 이제 공격할 거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힘이 딸리니까
일단 연안 도심 포기해버리고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지에 군수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의 중심은 삼선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소평하고 좀 다른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사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서 잠깐 이제 했다가 이제 말했던 게 뭐 공부론하고 선부론이에요. 예. 그래서 공부론은 공동부유. 이게 시진핑이 주장한 게 공동부유인데 마오쩌둥 공부론을 주장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협력하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지는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사회를 이제 건설하자.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이제 내용이 이제 있는데 현재 농촌의 자본주의 발전은 이미 아직 미미하지만 만약 우리가 방치한다면 농민들 사이의 빈부격차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개조의 목적은 전체 인민의 공동이 부유해진 거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자 이에 반해서 선분호는 먼저 부자가 되자는 거야.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넣으면 나름대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야죠. 어느 정도 생산력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자본주의를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들의 이제 이들에게 이제 세금이든 하여튼 그걸 돈을 걷어서 내지를 개발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가 이제 그 선본원의 주요 내용인데 선본원은 앞에 이제 해안 지역하고 이제 발전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상에서 나는 일부 지역, 일부 기업, 일부 노동자와 농민이 근면한 노동을 통해 먼저 높은 수익을 얻고 생활이 먼저 좋아진 걸 허용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커다란 정책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먼저 잘 살게 되면 그것은 매우 큰 모범적인 힘이 되어 이웃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다른 지역과 단위의 사람들도 이들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올 때 전체 국민의 국민 경제는 끊임없이 파동을 그리며 전진하며 결국 전임에 비교적 빠르게 공동부유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부유를 한 길로서 선보론을 제시했다. 근데 이게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지금 중국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 하여튼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선보론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남승강화 내용에도 있어요.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해야지 사회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취를 제거하고 빈부격차를 없애 최종적 공동부유를 하는데 그 공동부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 단위 3분원을 제청했다. 그래서 먼저 부자가 되는데 주로 부자가 될 수 지역은 연안 지역이다. 연안 지역을 먼저 잘 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지로 이제 점점 확대시켜 나가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마오쩌둥의 공부론하고 덩샤오피의 3분원 여기 비교해 놨거든요.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개혁 가방의 어떤 속도 관련된 내용이 있고 쭉 이제 좀 보면 여기 이제 11기 3중전에 있었던 방침 중에 하나가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이야. 이거 줄쳐놓고 봐야 되겠죠. 왜? 시험문에 나왔잖아. 예.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다 놔뒀나 내가? 어허, 잠깐만요. 제가 이거 여기 있네. 예.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인데 요거 줄쳐놓고 물어본 적 있어요. 여기 예전에. 그래서 이게 1987년 그 중국 공산당 13체 전국대회에서 이제 기본 노선을 정했는데 하나의 중심이 뭐냐면 경제 건설이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다. 왜 이게 사회주의를 이제 갖다 붙이냐면 사회주의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가 발전되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초급 자본주의, 초급 사회주의 이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하여튼 경제 건설이고 네 개의 기본점이 뭐냐? 자, 두 개의 기본점이 뭐냐? 여기 그러니까 한 개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이 뭐냐? 두 개의 기본점 네 개의 기본 원칙 아까처럼 그 사회주의 길, 무상계급의 독재,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개혁 개방은 이제 대개방과 내부 경제 체제 개혁. 그래서 경제 개방을 유의하고 있고 두 개의 기본점, 사회 네 개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 견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그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순강화 개혁 내용에서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그 사료 내용이 그 밑에 있네요. 예, 사료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예.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쭉 밑에 보면 이제 그 개혁과 시장의 본질, 그 당시에 이제 계획 경제를 강조하는 사람과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사람이 양쪽에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나 봐요.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이렇게 도식화 시켜놓고 싸우고 있는데 등소평 생각해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는 다 계획적 요소와 시장적 요소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도 그 공항 이후에 대공황 이후에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 계획 경제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계획 경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산업 정책을 해서 1차 5개년 계획 경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자본 그 사회주의 안에서도 시장 경제적 요소가 있다. 그 이걸 그 두의 대립적인 게 본 게 아니라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를 동시에 같이 보면서 이제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계획이 좀 더 많은가, 시장이 좀 더 많은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한 본질적 차이가 아니다. 계획 경제 사회주의가 아니면 자본주의 계획도 있고,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도 아니면 사회주의도 있다. 그러니까 계획과 시장은 그냥 뭐냐면 모두 경제 수단이다. 흥모백모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용어 문제 계획해가지고 이게 뭐냐 용어 한 점 물어본 적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건 안 나왔지만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제가 좀 나올 게 이제 뭐냐면 여기 자본주의 요소 도입 관련된 내용 있고 잠깐만요. 상계 유리. 상계 유리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개혁 개방에 우리가 하는 일은 자본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따지는 논쟁은 주로 생산력 발전에 도움이 될지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된다. 왜냐, 자본주의를 이제 사회주의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력을 필요한 거고, 이때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뭐냐,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 상계 유리포다. 그러니까 세계에 유리한 것들을 이제 사회주의 사회 생산의 발전에 유리한가? 자본주의가 이제 나가기, 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발전이 필요하죠. 이걸 봐야 되고,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 국력의 증대에 유리한가? 자본주의 이용해서 사회주의 어떤 국가를 이룩하자. 그리고 인민의 생활 수준이 항상 유리한가? 세 개를 봐야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야 양극 다 나눠갖고 시장이나 계획이냐 양극 다 나눠서 할 필요 없다. 결국엔 사회주의와 공동부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생산력을 이용해야 되고 그 위해서는 시장적 요소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대단히 실용주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뭐냐면 그 제2차 남순 강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중국의 대외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아. 설명이.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6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26번이에요. 예, 다음 시간에 대의관계 변화인데 이거 뭐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뒤에 서구의 중국가 뭐 중국인의 생활은 이제 넘어가고 여기만 끊어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거 끝난 다음에 두 타임 정도는 이제 서양사 강의로 넘어갈게요. 서양사 개론을 예전에 좀 하다가 말았어. 근세 중국 서양 근세 정도 절대왕정인가? 그 정도 해서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갖고 할게요. 예, 그거는 제가 뒤에 이제 공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 어디에서 이제부터 강독을 할 건지 좀 봐주시고요. 작년에 강의를 찍었어요. 거기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강의는요. 자, 오늘 거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